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공모주 상장일날 최선의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최근에 상장된 공모주들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 때문인데요. 저희 야너주는 두산 로보틱스 배정받은 수량의 일부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회로를 돌리게 되었죠. 먼저 상장일 날은 장 초반에 시초가가 약 6만원 내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6만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하면서 보유했다가 장 초반 5만 2천원대로 급락하면서 내가 5만원 후반만 오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결국 장 후반에는 4만 6천원까지 빠졌다가 5만 1천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내가 5만 2천원만 되더라도 팔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5만 2천원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일날 팔지 못하게 되자 그럼 언젠가 오르지 않겠어 하는 마음에 보유를 했다가 현재 45,750원이라는 종가를 맞이하면서 5만원이라도 팔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매를 이렇게 망치면서 역시 공모주는 상장일날 시초가에 팔아야 되나, 이게 아직도 작동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최근 사례를 분석해본 게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상장한 총 15개 종목의 상장일날 기준으로 최고가가 언제였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표에 핑크색,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올해 10월에 상장된 4가지 공모주 한싹, 두산 로보틱스, 레뷰 코퍼레이션, IMT의 상장일 최고가를 표시했는데요. 바로 상장일날 최고가는 모두 9시 00분, 즉 시작하자마자가 최고가였습니다. 다만 시초가와 최고가는 다른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9월부터 8월에 상장된 공모주들은 11개 종목 중에서 단 3종목만이 시작하자마자 최고가였고요. 그 외에 8개 종목은 최고가를 기록한 시점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상장된 공모주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IMT, 레뷰 코퍼레이션, 두산 로보틱스, 한싹 모두 상장일날 시초가보다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최고가는 시초가가 아니었습니다. IMT는 28,000원의 시초가였지만 최고가는 28,500원, 레뷰 코퍼레이션은 시초가가 4만원이었지만 최고가는 41,950원, 두산 로보틱스는 59,100원으로 시작해서 67,600원이 최고가, 한싹은 37,350원을 시작해서 42,000원이 최고가였는데요. 4종목 모두 단 1분도 되기 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시초가와 최고가의 갭을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IMT가 2%, 레뷰 코퍼레이션이 5%, 두산 로보틱스가 14%, 한싹이 12% 시초가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내가 시초가에 팔지 않고 최고가를 기다렸다가 이러한 최고가에 팔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각 4종목의 상장일 종가는 IMT가 21,750원, 레뷰 코퍼레이션이 23,000원, 두산 로보틱스가 51,400원, 한싹이 21,500원으로 모두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는 하락률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최고가에 팔지 못해서 미련을 갖고 계속 매도를 미루게 되면 오히려 상장일날 더 큰 하락을 맞이했다는 게 이번 10월에 상장된 공모주들의 특징이죠. 결국 이러한 4종목의 시초가 흐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모주 상장일날 매도를 잘하는 첫 번째 팁은요, 내가 꼭 최고가인 꼭지에 팔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러다가 종가에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게 가장 최근에 사례에서 본 결과였기 때문에 최고가가 아니더라도 시초가를 선택해서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훌륭한 매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시초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게 사람 심리인데요. 앞선 4가지 사례에서 IMT는 시초가 대비 2% 상승한 게 최고가, 레뷰 코퍼레이션은 5%, 두산 로보틱스는 시초가 대비 14%, 한싹은 12% 상승한 가격이 최고가였는데요. 이러한 최고가에 근접해서 내가 더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특히 증거금이 많이 모일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시초가가 결정된 직후에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높고 증거금이 많이 모인 종목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일정 퍼센트 상승한 가격을 지정가로 설정해서 손이 빠르게 9시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주문한다면 최고가에 근접해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러한 매매는 시초가 이후에 급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시초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8월 이후에 상장한 신규 상장 공모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경쟁률이 낮아서 상장일 당일에는 관심을 크게 받지 않더라도 이후에 주가 상승이 오히려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8월 이후에도 두 종목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파두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요. 파두는 공모가 대비해서도 상장일날 시초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상장일 종가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시초가도 역시 13,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상장일 종가는 이보다 상승한 17,330원으로 끝났죠.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했다면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상장일날 시초가를 노렸어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상승하지 않았고 파두는 오히려 15%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종목은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약 한 달 뒤에 최고가 77,000원을 기록하기로 했었고요. 파두의 경우에도 역시 상장일 한 달 이후에 최고가 47,100원을 기록하는 등 상장 이후에 오히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텀을 두고 더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다는 점도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남은 올해 공모주를 과연 언제 파는 게 적절할까를 고민해본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3달 동안의 공모주 상장 사례를 살펴본 결과 역시 공모주 매도는 상장의 시초가가 가장 정답지 같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그 사업 영역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산업 섹터라면 이후에 주가 상승을 노려보고 오히려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올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담긴 영상들 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